송영길 후보와의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인터뷰는 송영길 후보 일정 때문에 오늘 새벽에 사전 녹음으로 진행이 됐던 거였는데 이 녹음 인터뷰가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좀 약간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약간의 좀 사고가 있었네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김진애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만 하루도 안 남은 거죠? 오늘로 끝인데요. 네. 좀 어저께 소감을 오늘 투표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경선 투표 하루 전에 예. 토론회를 하고 하루 만에 투표를 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겨서 네. 서울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제 이 소감이나 내지 출마 의견을 좀 해주신다면. 네.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열 하루 만에 용산시대를 천명할 때 제가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 서울 개발의 악재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 시민께 설명도 드리지 않고 침묵하는 모습에 분노해서 또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는 이 용산 이전이라는 악재를 서울시의 악재가 되지 않게끔 막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의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주택 문제 네. 그리고 메가시티 서울의 일자리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보님은 도시 전문가인 점을 강조하던데 그게 바로 그러니까 서울시정의 과제하고 후보님의 캐릭터가 딱 맞아 떨어진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그렇죠. 저는 지금 현재의 굉장히 서울에서 필요한 것이 서울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본질적으로 붙잡고 다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 오세훈 시장이 그 점이 많이 약하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척만 하고 또 겉멋만 부리는 그런 걸 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 서울은 저는 지금 시대적인 것이 이른바 사람의 가치와 그다음에 진짜 개발의 가치를 잘 융합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여기서 도시 전문가로서 또 서울 전문가로서 30여 년을 일해온 김진애가 가장 적합한 후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송영길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는 행정선거임과 동시에 정치선거이기도 하다. 대선 후반전의 성격이 있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요. 만약 그렇다면은 제가 21대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어떻게 밀어붙였던지를 아마 국민들께서는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어디에도 눈치 안 보고 맞설 수 있는 그런 멘탈 강한, 배포 강한 제가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18대 국회에서는 제가 오세훈 시장의 용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제가 예언했던 대로 2년 만에 그 프로젝트가 부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훨씬 더 신뢰감 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이른바 중도에 지난번 선거에서 우리가 대선에서 4.9%를 줬기 때문에 민주당은 단단하게 결속을 할 테지만 여기에다 플러스로 할 수 있는 후보는 김진애입니다. 그러면 같은 질문일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고 이 카드의 적절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검찰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투표는 가능하지도 않은 거고요. 이거는 여론몰이를 위해서 한 거고요. 정말 만약 정말 할 각오가 있다면은 검찰 공화국의 수장이 될 수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직까지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검찰 선진화법은 지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검찰도 선진화하고 그리고 표적 수사라든지 덮어주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공정도시 서울을 강조를 하던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세훈 시장이 10년 전에 했던 게 다 불공정한 거였죠. 그러니까 파이시티에 특혜를 줬던 거라든가 아니면 용산 프로젝트에 드림허브 민간 개발을 만들어서 32조를 키웠던 거 그러면서 2년 뒤에는 완전히 파산시키게 만든 거 또 세빛둥둥섬에 대해서도 민간에 특혜를 줬던 거 이런 것들이요 다 불공정과 이른바 부자
또 개발 강자들 이런 편만 들었던 분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본선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같은 질문인데요. 만약에 후보님이 서울시장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서울시장으로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끝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실 이전은 이제 이거는 임시 집무실일 뿐이고요. 네. 차기 대통령은 청와대에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용산에 있음으로 해서 서울의 개발에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특히 고도 제한이나 비행금지 구역 같은 거는 용산뿐만이 아니라 강남의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서울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당연히 5년 임시 집무실로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장으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부동산과 주택 부분에서는 자꾸 똘똘한 한 채를 서울시에 많이 만들고자 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중저가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방법. 예. 이거는 4종 주거지 도입이나 또 여러 가지 특례를 통해서 예. 일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 동네에 이거의 재탄생과 또 역세권 307개 주변에 고층 고밀화의 재탄생 예. 이걸 통해서 서울도 재탄생하고 주택 공급도 이루고 예. 일자리도 만들고 예. 그리고 19세기 파리나 20세기 뉴욕처럼 쾌적한 고밀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출마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를 이제 그 상당히 강조를 했었고요. 조금 전 인터뷰에서 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송영길 그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고문이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도 있는데 이재명 고문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상당히 자기 정치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바로 그런 점이 우려가 되는 것이 그 과정에서 당내의 계파 갈등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네. 과연 당내의 결속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중도층에 대한 확장은커녕 당내 결속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저 김진애 같은 경우는 당내에 지분도 없고 계파도 없고 오로지 받쳐드리고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리고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는 저 도시 전문가와 저의 그동안의 활동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선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제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자체 진단에서 중도 확장성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자체 진단하시는 근거를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다선 여의도 정치인에 대한 반감 예.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일반 시민들에게는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대중적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전문가고요. 그다음에 서울 전문가로서 그동안 일해온 거. 그다음에는 제가 강남권의 정서도 제가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의 정서도 알고 있고 또 여성과 청년 아주 광폭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도에 훨씬 더 잘 맥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세는 지금 어떻게 읽고 계세요? 경선 판세요? 아니 경선 판세이기보다 그러니까 본선 판세를 저는 여쭤본 건데요. 네네. 본선에서는 일단은 지난 대선에서부터의 출발로 봐야 되겠습니다. 4.9%를 저희가 졌는데 네. 다만 바람직한 거는 2번을 찍고 후회하시는 분이 많아졌다. 그리고 그 4.9%를 넘어설 만큼 이거는 새로운 희망과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필승은 민주당이 새로운 얼굴 또 새로운 가치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있는 후보를 내려서 시민의 마음을 얻는다. 알겠습니다. 서울에는 김진애 도시 전문가, 경기에는 김동연 경제 전문가로 이렇게 전문가 라인업을 하면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훨씬 높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선에서는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국민 경선, 시민 경선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세론으로 워낙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서울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호소의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십니까? 네, 저 김진애 도시 전문가 후보는 진짜 서울, 진짜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서울은 다시 태어나야 될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저는
모든 문제를 본질을 맞닥뜨리고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제가 서울시장이 돼서 서울 시민 한 분 한 분을 받쳐드리고 또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김진애 후보였습니다.